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YTN 국회 취재 기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선거 관련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데요. 자, 정치부 박광열, 김경수 기자 나와주시죠. 네, 국회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입니다. 여야 취재 기자가 직접 총선 상황을 오늘부터 여기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차기 국회 입성을 노리는 후보들의 열띤 선거전이 각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쏟아지는 소식과 발언 저희가 잘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주제 키워드로 여야 나란히 제주행을 뽑아봤습니다. 오늘 오전에 76주년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식이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행사였고요. 제주 4.3 사건은 1948년 군과 경찰이 제주 남로당 세력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민이 다수 희생됐던 사건입니다. 여야 정치권도 일제히 제주를 찾으면서 희생자와 유가족 위로 행보를 보였는데요. 먼저 여당은 어떤 행보를 보였습니까? 네, 여당은 윤재욱 원내대표 또 비례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인유한 선대위원장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충북과 강원, 경기 등 지원 유세에 집중했는데요. 격전지 후보들의 지원 요청이 쇄도하는 가운데 역할 분담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한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4.3 희생자 추념식 불참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시에 과거 4.3 희생자 재심 청구 대상 확대 방안을 관철했던 이력을 거론하며 말과 행동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은 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추념식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서 4.3 사건은 국가폭력에 의한 국민 살상 사건이었고 4.3 학살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추념식에 불참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제3지대 정당 지도부들도 추념식을 찾아서 희생자를 기렸습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대표, 새로운미래 오영환 총괄 선대위원장, 개혁신당 천하람 총괄 선대위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추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 막바지로 향하는 총선 레이스 각 당은 오늘도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 전공의와 대화 원회, 의정 갈등 변수라고 저희가 정해봤는데요. 이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7주 넘게 이어지면서 국민 불편과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싶어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죠. 여당은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실제 이 선거를 코앞에 둔 여당 입장에서 이 문제는 가장 큰 난제이자 이 변수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제 의료개혁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여당 내에서 한때 이 대통령 탈당을 공개 거론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등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기도 한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조국 심판을 위해선 지금은 뭉쳐야 할 때라며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민주당도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의사 증언이 불가피하긴 한데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료대란 해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비판을 했는데 민주당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의 발언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는 의료대란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네, 김민석 상황실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무조건 시작을 해야 하고 또 의료진이 현장으로 당장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총선 직후에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자며 정부 여당이 화답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수도권 등 이 격전지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 사이에 이른바 용산발 리스크 우려가 완전히 가시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 총선 전에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또 트인다면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도 관심 포인트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부동산 막말 후보 리스크 주의보라고 저희가 꼽아봤는데요. 이 막바지까지 후보들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경기 수원시정 김준혁 후보가 어젯밤에 과거 발언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김준혁 후보는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에 위안부와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이화여대 김환란 초대 총장이 이대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상납을 시켰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김준혁 후보는 어제 사과문에서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상처를 드렸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 또 진심으로 반성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학자인 자신은 근거 없이 주장하지는 않는다, 또 보수 언론의 민주당 후보 죽이기다라고 주장했던 기존의 입장에서 사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화여대가 김준혁 후보 사퇴 요구 입장문을 내고 또 여성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민주당도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면서 당 차원에서 사과를 권고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6.25 전쟁 참전을 고마워하면 친미 사대주의자라는 취지의 김준혁 후보의 다른 발언들이 논란이 될 불씨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여당 국민의힘 경우에는 김준혁 후보가 사과를 했지만 또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네, 맞습니다. 이 김준혁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거듭 촉구한 국민의힘은 이 여성관 문제를 고리로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이 과거 이재명 대표의 형수 욕설 논란을 언급하며 이 여성 혐오가 일상인 정당이자 뼛속까지 찬 여성 혐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편법 대출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 문제도 거론하며 이 친명계 공천 관련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양 후보는 과거 대학생이던 딸 이름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이 서울 강남 아파트 구입 자금에 활용하면서 이 편법 대출 논란이 제기됐죠. 여당이 편법이 아닌 사기 대출이라고 지적하는 가운데 선관위에 이어 금감원까지 현장 조사에 참여하면서 이 조사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별다른 공식 대응은 나오지 않고 있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그 양문석 후보 관련해서는 일단 공천 과정에서 제출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후보 본인이 사과를 하고 이제 후보가 대처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다만 조사 결과에서 위법성이 나오거나 하면 또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양 후보는 문제 아파트를 팔아서 대출을 갚겠다며 거듭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양 후보의 부동산 논란이 중도층 표심을 흔들어서 다른 지역 판세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민주당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재외선거 투표율 역대 최고라고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전투표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율은 이제 선거 때마다 항상 주요 이슈로 꼽히고는 하는데요. 투표율에 따라서 누가 더 유리하냐를 두고 여러 논쟁도 늘 벌어져 왔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엿새 동안 진행된 재외선거의 투표율이 총선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게 이번 총선에 좀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이 짚어보기 전에 먼저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재외선거 유권자 비율이 이 전체 유권자 가운데 크진 않습니다. 총 투표자가 이제 92,923명, 그러니까 10만 명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인데 하지만 투표율 62.8%, 이 투표율 60%를 이 총선에서 이 재외선거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대선 때 이 재외선거 개표 결과를 보면 윤석열 당시 후보가 36.2%였고 이재명 후보가 59.77%였습니다. 이 초박빙이었던 전체 개표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아직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건 이 최악으로 평가받는 21대 국회 심판과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야당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재외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고로 나타난 건 총선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정부 심판에 대한 절박함과 간절함이 나타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전 투표로 이런 역대급 재외선거 투표를 이어가야 한다면서 투표를 독려하는 상황입니다.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은 총 투표율 71% 이상 그리고 사전 투표율 31% 이상을 목표로 노력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어제 SNS로 정권 심판 열망이 드러난 거라면서 지지층의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전투표를 대전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대전과 충청이 민심의 잣대인 만큼 중원을 공략해서 승리를 완성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 사전투표 독려 문제를 고심해온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나가서 바꿔달라며 강한 투표 독려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정부 여당 주도로 각종 보완책이 마련됐다며 걱정 말고 사전투표 해달라고 강조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를 믿으십시오. 저희가 확실하게 공정선거를 감시하고 이뤄낼 겁니다. 여러분 투표장에 가주십시오. 금요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네, 이번 총선에선 이 사전 투표함을 비추는 CCTV 24시간 공개와 100% 수검표 도입 등 이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 여권 핵심 지지층 일각에선 여전히 이 사전 투표 불신론을 고리로 한 의구심이 남아 있었는데요. 이 한동훈 위원장 등 지도부와 이 모든 후보가 사전 투표 첫날인 모레 이 투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이 여권 지지층 투표 동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2시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회 특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